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한 최근 2, 3일 동안에 어떤 악재가 이제는 서서히 소멸돼가는 듯한 분위기 속에 오늘 셀트리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날이었고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8%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합병과 관련된 우중충한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주가 흐름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지 오늘 영상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은 좀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의 생각은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뉘앙스의 헤드라인을 걸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셀트리온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60%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는 악재 뉴스성 이제 기사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여지에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매출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결과, 분기상 이제 거의 뭐 최고치에 다다랐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감소한 725억 원이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재무제표상의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거를 잘 좀 살펴봐야 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우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여기 기재했다시피 8,740억, 하지만 영업이익이 724억 원으로 굉장히 좀 부진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60.39%가 이제 하락이라고 하는데, 기사를 좀 이렇게, 저는 이거는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악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보시죠. 이거 첫 번째로 위에 보시면은 연결 재무제표상의 우선은 이 실적입니다. 연결 재무제표상.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올해 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이제 합병이 진행이 됐잖아요. 합병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했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그 연결 재무를 이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합병을 추진했고, 관련해서 이제 좀 더 투명한 경영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슈거리를 만들었던 게 올해 초였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기 전에 우선은 셀트리온의 2분기 진짜 그 분리된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영업 실적을 보시죠. 이거는 또 이제 완전히 다른 모양새로 보여지는데, 보시죠. 매출액이 9,730억입니다. 매출액이 9,730억. 자, 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3천억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래서 52.48% 지금 증가를 한 수치를 보시고 계시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무려 130%가 넘는 상승을 이제 보여준 그런 결과값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뭐라고 보셨죠? 729억이라고 보셨잖아요. 자, 셀트리온의 단일 영업이익. 자, 2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수치입니다. 3,13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감률은 무려 92% 증가를 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연결 재무제표를 강조하면서 깎아내리다 보니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이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참 이거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연결 기준 회계는 뭐냐면, 자, 합병에 따른 어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겁니다. 합병에 따른 이제 비용이 지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안고 있던 이 재고에 관련된 부분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룹 총합의 어떤 영업이익이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IR에도 이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분기 한 번에 이게 다 상계가 처리가 끝난 거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의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지 영업이익이 실제로 축소된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고지를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60% 하락했다라는 이런 좀 악재성, 악의적인 기사를 쓴 데는 분명히 좀 어떤 근거가 있지 않을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셀트리온의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선은 지금 한참 판매 중에 있고 유럽에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인플렉시마 관련된 얘기예요. 이 인플렉시마이 이제
유럽에서는 진짜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끼고 바이오시밀러 전체 독과점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그 와중에 이 램시마라는 인플릭시맙 SC 제형을 이제 새로 출시를 했는데, 이 SC 제형이 기존의 정맥주사 제형보다 가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더 고가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SC 제형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이제 독보적인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지위를 이제 얻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램시마 SC의 점유율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이거 뭡니까? SC 제형이라는 게 제형만 변경한다 그러면은 우선은 원가에서 이 물질 특허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원가 방어는 충분히 가능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형이 변경되면 뭐예요?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SC 제형이 그 램시마 쪽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유율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지켜봐야 된다. 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요 22% 지금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는 램시마 SC 제품이 만약에 점유율 50%까지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램시마의 매출 증대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자, 거기에다가 신제품인 진펜트라 있잖아요. 진펜트라 이제 북미 시장 이번 분기 중순부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펜트라 관련해서 미국에 이제 3대 보험사가 있잖아요. PBR이라고 하나요? 보험사라고 하는데 이 얘네랑 이제 메디케어, 공적 보험, 우리나라로 치면 의료보험입니다. 자, 의료보험 쪽에 이제 2개의 업체와 계약이 끝내는 상황이고, 의료보험은 3개입니다. 공적 메디케어 쪽에는 3개의 업체 PBM과 지금 계약을 다 끝내놓은 상황이고, 이 사적 의료보험 업체에서는 이제 2개의 업체와 메이저 업체 3개 중에 2개입니다. 이미 판권 계약이라든가 어떤 우선 추천 그 의료약품으로 지금 등재가 약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펜트라의 북미 시장 판매액이라든가 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거 분기 매출 지금 8,700억이잖아요. 이게 이제 역대 뭐 최고액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걸 갖다가 산술적으로 4분기로 곱하면은 이게 셀트리온의 한 해 영업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자, 8432, 한 3조 2천억 정도가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총 매출이라고 따져보면 되는데, 진펜트라가 미국 시장에 안착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 최대 1조 원어치의 매출을 플러스 알파로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FDA 허가 받았고, 그 다음에 판권까지 다 지금 성공시켜 놓은 상황이고, 미국 3대 PBM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선 추천 목록에 진펜트라를 처방의약품 목록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예상보다 안착해서 판매되고 있는 그 안정세가 훨씬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태로 매출을 쭉쭉 올려놓다 보면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은 진펜트라 하나만 가지고도 1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오늘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다 해가지고 증시가 좀 안정됐잖아요. 자, 이 와중에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시기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달이에요. 9월 달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금리 인하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가 다름 아닌 바이오입니다. 우선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금리 인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이프라인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를 무조건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던 와중에 셀트리온의 2분기 영업 실적이 엄청난 수치로서 지금 증명이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만한 충분한 이제 자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셀트리온이 이제 더욱더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를 좀 더 부양시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갖춰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 IR 자료예요. IR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수많은 제품군들의 어떤 판매 증대가 다 지금 자료로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노려봐야 될 거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 혹은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등등 이제는 시장 전반을 휘어잡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는 사실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중에 이제 어떤 신약이 FDA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북미를 비롯한 전 세계에 또 판매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지금 시총은 절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요 뉴스 보셨죠? 네, 요 뉴스가 이제 호재를 악재로 둔갑시킨 것 같은 대표적인 제가 악의적인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결 재무제표상의 일회성 비용 차감을 언급하지도 않은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셀트리온은 예전부터 공매도의 주적이었어요. 워낙에 뭐 기대감이 큰 그리고 유망한 기업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하락을 염원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공매도 세력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대상이 또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분명히 아마 오늘 나왔던 이 뉴스, 제가 볼 때는 악의적인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3분기에는 짐펜트라의 매출이 이제는 전 분기에 걸쳐 반영이 되면서 훨씬 더 업사이드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실적 발표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하락했다라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이런 기사를 이제 내보내는 이유가 공매도의 어떤 그런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부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대차거래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골치 아팠던 이 내부 거래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을 했던 어떤 자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굉장히 투명한 이제 경영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상황이었잖아요. 자, 대차거래 내역을 보면은 5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대차 수량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530만 주대까지 떨어지던 대차 물량이 그 이후로 갑자기 또 증가를 하기 시작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인 거 맞습니까? 공매도 금지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대차 수량의 증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 뭡니까? 실적 발표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앞두고 나서 오히려 대차 물량이 추가적으로 늘었습니다. 그것도 짜맞춘 듯이 그저께와 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양일간 23만 9천 주가량의 대차 수량이 지금 증가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이 물량이 오늘 아마 주가 8% 이상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이걸 갖다가 숏셀링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성 기사를 끊임없이 양산을 해내야 되는 게 또 공매도 치는 그 주체들의 또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호재거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의적인 기사가 곳곳에 섞여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마 내일부터는 있는 악재, 없는 악재, 혹은 기관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또 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를 흔들어서 어떻게든 숏셀러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수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참 좋은 뉴스거리가 또 하나 나오죠. 셀트리온과 또 한 번의 합병 논의가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번에. 자, 셀트리온 제약의 재고 손실을 갖다가 이제 셀트리온과 연계 지어가지고 뭐 내부 거래를 하는 거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100% 지금 부담을 셀트리온에다가 지으면서 본인들의 실적을 갖다가 세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셀트리온 제약은 말 그대로 셀트리온의 영업부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남아 도는 재고를 갖다가 셀트리온 쪽에서 뭐 매수를 했다, 이런 쪽으로 장부 조작 의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이 된 서정준 회장은 셀트리온 제약과도 본격적인 합병 논의를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합병 때도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우리가 행사하겠다. 왜?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셀트리온과 비교하면은 뭐 공룡과 개미 수준의 어떤 그 체급 차이가 헤비급과 거의 뭐 패더급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식을 이제 합병해서 배정을 받는 또 그 합병 비율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거에 대해서 합병 반대를 시전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매수 청구권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셀트리온 관련한 합병 논의가 있었을 때 주가가 굉장히 휘청휘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의 본격적인 합병 논의가 곧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 이 합병이 이제 추구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최상위에 있는 지주사인 셀트리온 홀딩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몸집을 이제 불리고 셀트리온 자체의 몸집을 불리고 어떤 지주사와 셀트리온 그 그룹과의 수직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이 정리 작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마다 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또 역차별 얘기가 나옵니다. 역차별 얘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또 이제 화가 나시겠죠. 자, 그러면서 아이고 이참에 확 팔아버릴까? 그리고 이걸 이용한 어떤 쇼셀러들의 또 움직임이 그렇죠. 충분히 포착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셀트리온의 합병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합병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제 기사를 쓸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올해 초에 헬스케어와의 합병설과 함께 이 3사가 합병 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꾸준히 논의가 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당연히 이제 진행할 거다라는 게 우리의 모두의 이제 추측이 당연히 가능한 내용이었고 이렇게 진행하고 난 이후 셀트리온 홀딩스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서정준 회장의 큰 이 움직임의 어떤 본질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또 안 좋은 악재로 인식하게끔 기사를 마구잡이로 쏟아내면서 주가 흔들기에 들어갈 만한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은 우선은 헬스케어와 합병을 통해서 재무제표상의 일회성 비용 지출이 굉장히 크게 잡혔기 때문에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셀트리온과 그 다음에 일회성 합병 비용을 지출한 연결회계의 차이가 났을 뿐이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매출 증대를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와중에 공매도 세력들의 대차 물량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게 주가가 더 올라버리면 본인들의 어떤 수익 실현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흔들기를 시전하기 위해서 합병이라든가 어떤 회계 기준의 손실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부각하는 뉴스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주가 단기적인 흔들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그런 종목이 셀트리온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합병은 결과적으로 보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움직임으로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이제 합병 비율을 어떻게 또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 기존 주주분들이라든가 혹은 셀트리온 제약 주주분들도 불만이 있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합쳐진 다음에 나스닥 상장권까지 이슈거리가 한꺼번에 쭉 이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그 와중에 진펜트라를 비롯한 여러 바이오시밀러 신약이 또 출시가 돼가지고 신약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파른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큰 이슈거리까지 안고 있는 그룹이 셀트리온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가 흔들기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표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통해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 꼭 마련해 가시길 바라면서 요 대응 전략 한번 공개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시총 7위 그리고 이번 합병을 통해서 이제 연결회계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시총 순위가 한두 단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 굉장히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합병에 대해서 보다 시장은 이제 악재로 인식할 만큼의 뉴스거리를 마구잡이로 쏟아내면서 이 주가의 흔들기를 시전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 어떻게 움직이셔야 될지
정확한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만 우리가 보지도 않고요. 손해를 절대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무조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움직임대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셀트리온 한 종목 가지고서도 큰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실 수 있다. 저는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대응 전략은 무료로 제가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위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8120-3321, 8120-332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뭘로 보내주시냐? 두 글자입니다. 셀트. 앞에 셀트리온 앞에 두 글자 셀트 문자로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보내주신 번호로 저도 대응 전략을 전송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속사정이 궁금하다거나 혹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명을 갖다가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도 마련을 할 거고요. 그에 관련한 대응 전략도 발송을 같이 한꺼번에 해드릴 테니까 많이 무료로 신청하셔서 좋은 영상 확인하시고 대응 전략대로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